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새로운 영상을 올리지 않은 지가 벌써 이제 2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접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 노인요양 365TV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것은 종사자,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들의 이제 권익 측면에서 많은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설이나 센터에서 꼭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이제 법적인 이제 사실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 측, 특히 이제 그 재가센터 쪽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약간 불쾌한 느낌을 받은 것도 같아요. 무슨 말인 거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센터의 힘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요양보호사들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아니 줄 거 주면 되지 뭘 그렇게 법적인 사실적인 이야기 갖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또 돌아보니 생각해보니 오죽 센터가 힘들면 이제 그렇게까지 저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요양보호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종사자들만을 위한 이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요양시설, 그리고 재가센터, 그리고 종사자 모두가 돈을 많이 벌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바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끔 조금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일은 요양보호사만 하지 않느냐, 센터는 일도 하지 않는데 왜 돈을 가져가냐.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센터에서 왜 일을 안 합니까? 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요양보호사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몇 곱절 많이 합니다. 보지 않아서 그렇지. 물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수발 서비스를 하지 않아서 하는 일이 일같지 않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사무 행정 업무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업무가 아닙니다. 바꿔 생각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러면 어르신들 돌보지 말고 행정 업무를 봐라, 그러면 하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센터가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도 않고 요양보호사들이 일한 것으로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나쁜 것도 아니다. 만약에 돈을 벌지 못한다면 누가 센터를 하겠습니까? 누가 요양원을 운영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종사자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센터를 운영하시려면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복잡합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 내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수급자가 한 30명쯤 되지 않는 이상은 먹고 살기 어렵다.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양원 같으면 입소자 30명쯤 되면 괜찮습니다. 수익이 1000만원이 넘으니까. 그렇지만 보십시오, 조회관 보호도 100만원도 안 됩니다. 근데 방문 요양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40명 되고 50명, 60명 이렇게 이제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조회관 보호센터도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요양원은 더 많을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이게 이제 수익 나는 구조가 무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얼마만큼 수익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은 아주 면밀하게 계산해 보지 않으면 산출이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처음이 문제입니다. 방문요양이든 주회관보호든 요양원이든 수급자가 몇 명 없을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들어간 돈은 많은데 진짜 투자 금액은 엄청난데 그에 비해서 보는 것이 없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종사자도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센터가 수급자가 정말 많지가 않은 것 같다. 한번 물어보세요. 몇 명쯤 되는지. 지극히 적다. 10명도 안 된다. 그러면 너무 닥달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려줘야지 않겠는가. 이런 상호 간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기 요양 시장이 그렇다면 전망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통계 보시면은 이처럼 해마다 노인 인구는 늘고 그리고 장기요양 신청자도 많고 판정된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되신 분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 가서 등급 판정 받고 나면 86.9% 거의 90%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국가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고 보시면 등급 인정자도 계속 늘었습니다.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장기요양시장이 암담하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재가족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해마다 늘었습니다. 줄지 않았어요. 다들 뭐 힘들다, 뭐 때려쳐야 되겠다, 못 살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폐업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통계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종사자는 줄었느냐? 종사자 역시도 계속 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다 늘었고, 그런 이제 요양보호사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분들도 요즘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었습니다. 센터도 늘고, 요양원도 늘고, 요양보호사도 늘고, 모든 종사자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장기요양 시장이 암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노다지 황금시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형편없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업과 폐업 현황을 보십시오. 보시면요, 개업은 이제 늘 있는 거니까 폐업을 보겠습니다. 폐업 현황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5%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방문요양도 6.8%, 목욕도 6.5%, 그리고 이제 주야간보 5.78%. 단기보호는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단기보호는 조금 어려워합니다. 이처럼 폐업도 생각만큼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을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폐업을 했다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즉 말해서 장기 요양 시설이든 재활센터든 시작하신 분들은 다른 쪽 사업을 하기보다 이쪽 사업에 사활을 거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요양 시장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힘들다, 어렵다, 못해 먹겠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어느 곳에서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워할 때 누군가는 잘 나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수급자 확보가 나름대로 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양원 하시거나 재활센터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수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누군가 어려워할 때 누군가는 잘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뭔가 방법을 달리하면 뭔가 개선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이 종사자들만을 위해서,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편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영상을 찍었습니다만 좀 이제 전략을 바꾸기로 했어요. 뭐냐면 시설이나 재가센터와 종사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센터가 또는 요양시설이 망하기 직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일단은 시설이나 센터가 먹고 살 만큼 돼야 돼요. 거기서 수익이 충분히 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곳에 가서 요양보호사들 받아야 될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되지,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본들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종사자들 위해서도 영상을 만들겠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권익보호에도 무관심하지 않겠지만 시설이나 센터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더 연구도 해보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센터와 종사자 중 어느 한쪽의 이익만 생각하면 모두 망할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들은 내가 받을 것만 받으면 된다. 센터는 망하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센터도 잘 되고 요양보호사 분들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됩니다.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종사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린 것처럼 요양시설이나 재가센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양시설이나 센터는 모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더 많겠죠.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급자 수가 많은 곳들은 솔직히 일반 직장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자가 적은 곳은 요양보호사 월급보다 적은 돈으로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 원도 없이 50만 원도 없이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그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당신이 망하든 말든지 상관이 없다. 내가 받을 것만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너무 좀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잘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이 구조를 이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종사자들도 이런 점들을 좀 아시고 서로가 좀 배려하고 협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 365TV는 요양시설과 재가센터와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요양시설, 재가센터와 종사자들이 사이좋게 협력하면서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